페이스북으로 제휴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짧게 미니 강의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제휴 마케팅이 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페이스북 제휴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휴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게 일단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템핑이라던가 마켓클럽이라던가 이런 제휴 플랫폼을 일단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곳은 100개가 넘는 곳도 있고 뭐 없는 곳은 10개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일단 광고주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광고주는 이 제휴 마케팅 플랫폼에 자신의 상품을 등록을 해요. 계약을 하는 거죠. 이 상품을 어느 정도 계약금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면은 제휴 마케팅 플랫폼은 저희 같은 일반 마케터를 홍보해서 유입을 해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떤 광고주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광고주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보험 광고주는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대출 광고주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광고주의 상품을 클릭해서 자신만의 고유 링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링크를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건데, 저는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제휴 마케팅인 거예요.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로 홍보한다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 제휴 마케팅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 링크를 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해서 돈을 쓰고 고객 DB를 유입을 하는 거죠. 유입을 시키면 이 제휴 마케팅 플랫폼에서는 이 고객 DB를 광고주한테 전달을 해요. 전달을 하면 이 광고주가 약속한 커미션을 마케터한테 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제휴 마케팅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제휴 플랫폼이 있는지 아셔야겠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뭐 위드플레이라는 것도 있고 템핑, 마켓클럽, DBDB딥 이런 다양한 제휴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제휴 플랫폼은 제휴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휴 마케팅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 학생이 있는데 25살 여성인데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지금 스펙으로는 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어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공무원을 준비하자니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다가 그러면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찾아보다가 요즘은 신혼부부가 돈을 모으려면 맞벌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아이가 있더라도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쓴다고 기사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려보다가 베이비시터 자격증 기출문제를 무료로 주고 베이비시터의 가치가 높아져서 연봉이 3천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글을 봐요. 그러면 궁금증에 클릭을 하겠죠. 클릭해서 봤더니 지금 말한 것처럼 베이비시터 자격증 기출문제를 무료로 주고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해서 자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고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마케팅,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마케팅을 한 사람은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휴 마케팅에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넣는지에 대해서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마케터, 우리 같은 마케터들은 미션이 있어요. 마켓클럽이라는 곳에서 베이비시터 자격증 DB를 페이스북으로 수집해라. 이게 미션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집이 되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켓클럽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베이비시터인데 이 베이비시터에 관심 있는 사람의 고객 정보를 하나 받아주면 수익금은 7,500원이고 그리고 승인율은 81%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승인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7,500원짜리를 10개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75,000원이죠. 근데 75,000원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는 전화번호가 잘못되어서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베이비시터에 관심 있는 사람을 광고주는 여자만 취급을 하는데 남자의 고객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광고주 측에서는 자신이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기가 싫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승률은 81%다 라고 하면은 7,500원짜리를 10개를 뽑는다고 해서 75,000원이 아니라 75,000원에서 80% 정도가 커미션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휴 마케팅을 하실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광고 매체,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DB를 싸게 수집한다. 그러니까 싸게 수집을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원하는 정보를 받되 광고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게끔 컨텐츠를 작성해서 광고를 세팅한 다음에 이제 DB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근데 DB를 수집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광고주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광고주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광고주가 제공하지도 않는 상품을 제공한다고 뻥을 쳐가지고 DB를 수집하셔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광고주가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마케터 같은 사람들도 광고주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DB를 싸게 수집해서는 안 되고 DB를 질 좋게 수집을 하셔야 돼요. 광고주가 직접 고객한테 통화를 했을 때 반응이 좋을 수 있게 타겟을 잘 맞추고 그리고 컨텐츠를 잘 짜셔가지고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로 광고 매체를 통해서 DB를 싸게 수집하려면 광고주가 제공해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베이비시터 자격증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 시험을 안내를 도와주고 적중 예상 문제를 무료로 제공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이러한 혜택을 홍보할 때 충분히 어필을 해야겠죠. 그리고 광고주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름, 나이, 연락처, 통화 가능 시간, 기타 문의사항 이런 것들을 광고주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광고를 할 때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서 제휴 플랫폼에 넘기면 이제 제휴 플랫폼에서 광고주한테 넘겨서 커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꿀팁은 수집해야 할 정보 목록이 너무 많으면 마케팅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DB를 싸게 수집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랑 나이, 연락처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제 쉽게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름이랑 나이, 연락처, 통화 가능 시간, 기타 문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접수를 할 때 기록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귀찮게 DB를 접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케팅 초보자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해서 쓴 금액보다 머천트 단가가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광고에서 쓴 금액이 10만원인데 머천트 단가가 만원이다 이러면은 저희는 9만원을 손해를 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 매체를 통한 제휴 마케팅은 항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광고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걸 왜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광고 매체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낸다. 한번 10만원짜리 광고주의 상품을 뽑는 데 있어 제가 3만원을 주고 광고 DB를 뽑는다 했을 때 7만원의 수익이 남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액을 한다. 비용을 더 늘린다고 해요. 비용을 더 늘려서 하게 되면 10만원짜리를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매체에서 광고는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가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이 광고 매체에서 광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베이비시터 자격증 DB는 얼마에 뽑아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7,500원짜리를 7,500원 안에 뽑으면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승인율은 81%이기 때문에 7,500원에 10개를 뽑으면 75,000원인 줄 알지만 사실상 75,000원 곱하기 81%여서 한 5만원대 정도의 매출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7,500원 곱하기 81%라고 해서 그 단가 안에 DB가 뽑혀야 돼요.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7,500원 곱하기 81%는 6,075원이에요. 6,075원 안에 DB를 뽑아야 우리는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뽑는다고 해도 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DB의 질이 나쁘다는 거는 광고주가 그 고객한테 전화를 했을 때 딴소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바로 뭐 시험 안내 적중 예상 문제만 무료로 달라고 떼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기가 싫겠죠, 마케터한테. 그래서 강의가 무료라던가 문제집 증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과대 허위 광고를 해서는 안 돼요. 딱 시험 안내 및 적중 예상 문제 무료로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만 광고를 하셔서 DB를 수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광고주랑 같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마케터도 돈을 벌고 제휴 플랫폼도 돈을 벌고 광고주도 돈을 버는, 이렇게 윈윈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질 높은 DB를 뽑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요. 광고주가 그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김모모님 맞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 DB가, 고객이 네, 베이비시터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면 가장 영업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고객은 관심이 있어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가 매끄럽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할 때 이런 식으로 DB를 뽑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릴 거는 어떻게 제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적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광고를 어떻게 돌릴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휴 마케팅 플랫폼에서 광고를 고른다. 일단 마켓클럽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광고 리스트를 보면 자격증을 한번 예시로 해볼게요.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블로그, 지식인, 키워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없는 걸 찾으셔야겠죠. 베이비시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수익금이 나와 있고 최근 승인율이 나와 있는데, 이 입력 폼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티스토리에 적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링크로 하실 거면 그냥 이 링크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입력 폼을 한번 따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마켓클럽에서 입력 폼 꾸미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입력 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입력 폼이 나오는 거를 복사를 하셔야 돼요. 복사를 하시면 이런 스크립트를 복사를 하는 건데, 아마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스크립트를 넣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보여드리자면, 복사하셔가지고 티스토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게시물을 하나 쓸 건데, 게시물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전에 그 입력 폼을 적용을 시키려면 복사했던 그 스크립트를 이렇게 HTML로 바꾸신 다음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베이비시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쓰고 기본 모드로 다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입력 폼이 하나가 생겨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입력 폼만 당연히 하면은 아무도 이걸 보고 신청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입혀줄 건데, 베이비시터 자격증 제목을 쓰시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베이비시터 전망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현재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업무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입혀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베이비시터에 관심이 있더라도 들어와서 설득이 돼가지고 신청을 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이름, 나이, 번호, 통화 가능 시간, 문의사항까지 넣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까지 한 다음에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저한테 커미션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랜딩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을 거고, 전망을 찾아서 넣었다면 전망이 있을 거고,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도 기사나 아니면은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주관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업무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이비시터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만 보셔도 업무 환경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토대로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면 누군가가 이 랜딩 페이지로 들어와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티스토리에 입력 폼을 넣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광고를 세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들어가서 그 랜딩 페이지에 접수를 해가지고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돌리지 않으면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켜서 제휴 마케팅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면 페이스북 광고나 카카오 광고나 틱톡이나 구글 광고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시로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광고 세팅하고 이거를 랜딩 페이지로 세팅해서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말씀해 드릴 건데, 페이스북 광고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야겠죠. 계정은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있으실 텐데 PC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바일로 들어가게 되면 광고 세팅을 하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은 PC로 작업을 많이 하고요. PC에서 페이스북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뜨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뜨는 곳에서 점 9개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페이지가 뜨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도 페이지 모양이 있어요. 이 페이지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 만들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 만들기에서는 이제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할 거다 하면은 자격증 관련된 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페이지를 만드냐? 우리는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얼굴로 되어 있는 프로필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를 해서 광고를 할 때 블로그를 개설해서 거기에 글을 써야 상위 노출을 되거나 노출을 돼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페이지도 똑같아요.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물을 올려서 광고를 돌려야 사람들이 페이스북 유저가 그 광고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베이비스터 자격증을 할 거라고 하면 자격증 관련된 페이지 이름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이제 웹사이트로 보통은 하는데, 이거는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저는 웹사이트로 주로 합니다. 웹사이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페이지 만들기를 하면 다음에 이제 페이지 설정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연락처를 넣으실 수도 있고 이메일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을 클릭할 거고, 다음을 클릭하면 이제 프로필 사진을 추가하라고 나와요. 근데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격증 관련된 머천트를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자격증과 관련된 로고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 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 이름을 자격증 합격시키려고 만들었고, 이 로고를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페이지가 하나가 생성이 된 건데, 이 페이지에서 광고를 세팅을 해야 돼요. 광고 세팅은 또 어떻게 하냐,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 보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광고 관리자라고 보일 거예요. 광고 관리자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광고 관리자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기를 클릭하면 그때부터 광고를 세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보면 이렇게 캠페인을 만들라고 화면을 하나가 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캠페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지도가 있고 트래픽이 있고 참여가 있고 잠재 고객이 있고 앱 홍보, 매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틱스토를 블로그로 접수를 시킬 거고, 그러려면 트래픽이라는 캠페인이 가장 적합해요. 왜냐면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 어떤 페이지로, 랜딩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트래픽을 일으키는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트래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광고를 세팅할 수 있게끔 또 광고 시스템 안에 화면을 나와요.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은 것들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거 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일일 예산을 설정하고 진행을 할 건데, 아까 전에 제가 광고를 하실 때 이익을 보려면 광고 머천트의 단가 곱하기 승인율 이 두 가지를 하셔가지고 그거보다 적게 광고비를 쓰고 DB를 뽑으면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머천트 단가 곱하기 승인율을 한 거를 이 일일 예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개 뽑을 때 손해보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일일 예산으로 설정을 할 거고,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위치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해주셔야 되고, 연령은 이제 광고주가 원하는 나이대가 있어요. 이 광고 머천트를 보다 보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베이비시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24세에서 60세예요. 남녀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타겟 안에서 세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15살부터 23살까지 세팅했는데 DB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효 처리가 돼요. 광고주가 원하는 DB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겟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연령을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성별은 아까 전에 남녀 모두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남녀 모두 해주시고, 상세 타겟팅은 이제 페이스북 안에서도 자격증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관심사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 관심사도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어요. 그 카테고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그 화면은 제가 좀 이따가 요거를 설명드린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는 모든 언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노출일치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위쪽에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수동 노출일치로 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모바일도 노출이 되고 PC에도 노출이 되는데, PC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기를 모바일로만 수동 노출일치를 바꿀 거고,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만 할 거예요. 이 부분을 한 이유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매체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말고도 오디언스 네트워크랑 메신저라는 게 있는데, 네 가지를 모두 체크하는 것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만 세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을 거예요. 이제 노출 일치까지 정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를 작성하는 건데요. 광고 소재는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자격증 합격시키려는 페이지에 소재를 작성을 할 거고, 이제 제가 준비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구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을 넣어야 되고,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을 넣어야 되는데, 기본 문구는 당연히 지금 신청할 때 아까 전에 베이비시터 자격증 무료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무료 제공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피를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제목은 조금 더 행동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신청 가능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에는 조금 더 광고를 보시는 분이 알면 좋을 만한 정보를 더 써줄 수가 있겠죠. 고연봉 자격증 소개 모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쓴 다음에 버튼까지 정해주셔야 되는데, 더 알아보기라는 버튼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랜딩 페이지라는 거를 만들었죠. 랜딩 페이지 주소를 이 웹사이트 URL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표시 링크는 똑같은 걸 넣으셔도 무관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저 같은 경우 뭐 비틀리로 축약 링크를 했다 하면은 비틀리 링크를 넣고, 이 표시 링크도 똑같이 비틀리 링크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링크까지 다 넣은 다음에 동의하고 게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광고가 검토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보는 페이스북 피드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서 DB를 접수하면 제가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하고 게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 이 처리 중에서 검토 중으로 바꾸고 검토가 통과해서 활성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검토가 통과가 안 되면 이제 광고 오류라고 뜨거나 거절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은 페이스북 안에서는 광고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책을 위반했다라는 뜻으로 다시 새로운 이미지라던가 카피, 그리고 광고 링크 이런 것들도 새롭게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제휴 마케팅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그러면은 자격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모든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내가 광고를 돌릴 때 어떤 식으로 카피라이팅을 해야겠다, 이미지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이런 거 보시면 벌써 제휴 마케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보이고, 아니면 업체에서 자체 마케터들이 돌리고 있는 광고들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페이스북 광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소재를 만들고 광고를 세팅하시면 돼요. 하루 광고 금액을 하실 때는 만약에 제가 베이비시터를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7,500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7,500원에서 이 식용유를 곱하면 6,075원이라고 했어요. 이 6,075원을 하루에 세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해서 하루 종일 광고가 돌아갔는데 DB가 하나도 안 나왔다 하면은 그 소재는 매력적이지 못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6,075원을 세팅을 했는데 DB가 3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소재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이게 마음이 급해서 막 5만원, 10만원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커피 한 잔 값 세팅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단가 머천트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7,500원, 만원 이하의 단가인 머천트를 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광고를 세팅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는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났다 라고 하면은 비용을 늘려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실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건들지 않아도 계속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시다 보면 효율이 깨지거나 아니면 안정화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새롭게 다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타겟을 조금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소재를 좀 바꾼다던가 하면서 좀 수정을 해주셔야 수익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동화라기보다는 반자동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니 강의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선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